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 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강주입니다. 야, 꼰대는 지금까지 항상 외벌이였나요? 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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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외벌이가 기본이었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 중에서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가 바깥에서 나가서 돈을 푼다. 이거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고, 네, 대단히 자존심 상하고, 이건 집안 망신이야. 이거 남자 망신이야. 옛날에. 예,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술 처먹고 있고 나가서 와이프들이 다 불러오잖아. 최근에는 나이 들면은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마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다 산이에요. 자녀들이 뭐 하니까 둘 셋은 기본이었거든. 네,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자녀를 안 낳잖아요. 저출산, 그죠? 저출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집에서 별 할 일이 없지. 할 일이 없고, 옛날에는 그냥 다산이었고, 집에 자녀들이 있고, 또, 뭐, 요즘처럼, 이렇게, 요즘 뭐 통신비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통신이 있었어요. 통신비라는 네, 게. 네. 그죠? 예. 사실 옛날보다는 소득도 가구가 적었지만, 또 반면 비용도 적었죠. 예, 그래서 남자만 열심히 벌고, 또 가정에서 또 아내는 가정을 또 자녀들 사교육비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요즘은 집이 맞벌이 난다고 다 나가니까 애가 한둘 있으면 전부 무언가를 시켜야 돼. 부모가 없으니까 그죠? 그것들이 다 비용인데 옛날에도 그런 것이 없이 그런 부분들을 아내들이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가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사실은 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외벌이지만 또 외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와이프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외벌이는 외롭거든. 예, 그렇죠. 예, 보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또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이 수도권에서 그 외벌이 해가지고 집 장만하고 애들 교육시키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맞벌이 부부를 선호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맞벌이 부부도 많이 만나봤지만 비슷해.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이제 맞벌이 부부들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기 이제 맞벌이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은 이제 약 593만 원. 이제 두 사람 합산. 예. 합산. 뭐 대략 약 한 그 600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죠. 500만 원 된다. 근데 이제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는 약 한 60% 정도 늘었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이 비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이란 이제 고정 지출인데 고정 비용인데 예를 들면 뭐 대출 이자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그다음 보험료라든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고정 비용이 80% 증가했다는 거죠. 고정비용.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의 건 한 2배로 증가했다. 교육비도 30% 증가했고. 그렇지. 맞벌이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비용도 2배가 들 수밖에 없죠. 다 나가서 생활하는데, 그죠? 나가서 생활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2배로 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은 늘었지만 노후 준비가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는요, 네. 제가 이 지금 맞벌이 부부에 뭐 준비해가지고 이랬는데 사실은 좀 기가 찹디다. 기가 차요. 이 1, 2, 3, 4, 5 이렇게 5개를 단계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와 똑같아.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냉장고 닫고 끝. 이거 또 보니까 이거네. 교과서적인 답변이네. 일단은 준비 자금을 파악을 하고 그냥 필요 예상 시기를 정해보고 조금 볼까요?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각각 연금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채우자. 세우고. 그렇지. 결국 연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죠. 이제 연금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참
어때요? 이런 참 그 꼰대도 칼럼 많이 쓰잖아요. 예, 맞벌이 부부들이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은요. 뭐냐 하면 이 맞벌이가 평생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평생 하기 힘든 게 왜냐면 자녀가 없이 자녀가 평생 우리는 자녀가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평생 맞벌이도 가능해요. 물론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핵가족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부모들이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같이 살거나 옆에 살았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냥 이제 엄마 아버지가 집을 나간다고 자녀들이 무조건 유치원 보내야 돼요. 무조건 학원 보내야 이런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집안 전체가 협력을 통해서 맞벌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이게 뭐 아무리 내 부모들도 은퇴 생활한다고 바쁘고 부모들도 또 요즘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있는 그 순간부터는 진짜 이 두 맞벌이가 평생 맞벌이 하기 힘들어져요. 네,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게 맞벌이 할 때 세웠던 이런 재무 계획들, 예를 들어 집을 덜컹 샀다, 대출을 엄청 일으켰다. 요즘부터 대출도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바로 원금 분할 상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도 네. 자체가. 예, 그러니까 또 이자만 갚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원금을 갚아야 돼. 그렇지. 또 그 모수 자체가 버는 그 대출을 받는 돈이 굉장히 몇 억씩 되기 때문에 이 이자도 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맞벌이 시대 때 앞으로 우리가 맞벌이 할 거야라는 전제를 가지고 10년, 20년 계획을 그때 세우고 어떤 실행을 해버렸다면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들커덕 예, 맞벌이가 안 돼 갑자기 어느 순간 일시적이라도 외벌이가 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리스크해져요. 그렇죠. 예, 굉장히 리스크해지기 때문에 어떤 단순하게 어떤 지금처럼 1, 2, 3, 4 이것은 지극히 보면 맞벌이를 평생 할 거야. 네. 그리고 두 사람 직장이 평생 안 없어질 거야. 이런 전제거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자의로 둘 중에 한 사람이 맞벌이를 뭐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타의로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회사의 문제라고 그죠? 회사의 문제로 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아웃이 돼야 되는 그죠? 되게 또 그래야 되는 시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리고 출산도 있죠. 그렇죠. 출산. 예. 출산 그 바로 출산 예. 문제 때문에 또 출산 그렇죠. 문제에 얽히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예. 복잡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맞벌이들이 또 실제 실속도 별로 없어요. 예, 남들은 뭐 이렇게 집안에서 보면 니들은 둘 버니까 이런 손 내밀고 니들은 더 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쓰는 돈은 많은데. 그분들 예, 알아. 둘이 예. 버는데 똑같다는 거 알거든. 그죠. 그분들 알아.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미래의 리스크는 어떤 면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예, 비커를 크게 준비했는데 어느 날 비커가 톡 반으로 잘라버리면 나머지 그 비커의 2분의 1 비커에 세워놨던 이 계획들이 같이 주저앉거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 금융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겁을 주죠. 맞벌이 부부들은 돈 더 못 모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조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자금이 얼마고 여기처럼 필요 자금이 얼마고 준비 자금 얼마니까 한 달에 약 100만 원 저축해야 됩니다. 자, 연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맞벌이들은 뭐 이렇게 투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어떤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기간 맞벌이로서 어쨌든 맞벌이는 돈은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예.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에 빨리 목돈을 만드는 게 크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덜컹하지 말고 집 덜컹하다 보면 현금 자산을 빨리 좀 목돈이 만들어지면 현금 흐름 들어오는 월급하고 목돈하고 이렇게 놀기가 좋잖아요, 그죠? 예, 그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것. 너무 장기적인 상품 두 그렇죠. 사람 번다 해가지고 니가 들고 내가 들고 이런 것들 장기적인 상품으로 가면 아까 그런 리스크가 생길 때 손해 본다. 그렇죠. 그래서 맞벌이가 외벌이일 때 현금 흐름 추수 등을 감안해서 그 장기 상품 비중을 늘리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험 그 유지율을 보면 10년 정도 돼서 유지율 20% 밑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길게 못 보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나중에 잘못돼서 해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손실을 보시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현재 1, 2% 금리 시대인데
원금 소실 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면서 본인이 상품 유지 못해가지고 해지 보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왜 고민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예. 또 맞벌이 과정에서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진짜 재정 관리예요. 재정 관리 중요하죠. 예, 재정 예. 관리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통 맞벌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가 지껏. 따로 해. 그렇지. 이게 지가 따로 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 얼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죠? 언젠가 헤어질 거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 통장을 통합하지 못하고 재무관리를 통합하지 못하면 첫째 중복 비용이 생겨요. 그렇죠. 예, 중복 비용이 예. 생기고 서로 모르는데 서로 모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서로 빚지는 것도 몰라요. 그렇지. 빚지는 것도 모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실컷 일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재무가 판건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언젠가 뭐 이제 더 이상 헤어질 일이 없겠다. 뭐 어디 다 내가 남자 같으면 다른 여자가 나를 좋아할 리도 없겠다. 또 여자 같으면 다른 남자가 나를 좋아할 리도 없겠다. 이제 더 이상 포기 선언을 하고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막상 그때 가서 통장을 까보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죠? 예. 서로 빚만 져 있는 거야. 친구한테 빌려주고 뭐 하고 빌려주고. 그래서 이 통장이 이게 통합이 돼야 되고 통장이 통합된 상태에서 누군가 관리자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자가 있으면 내가 관리자를 해서 월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상대 배우자한테 그 내용을 또 이야기해주고 또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거를 이제 저희 책에서 맞벌이 부부의 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1.2, 1.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잘못되면 이제 마이너스 수준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금융상품 유지 못하고 그렇지. 다 마이너스 보고 머리끄댕이 끄덕고 네가 좋니 내가 잘했니 그렇지. 이렇게 되는 맞벌이가 거지. 예. 영원히 갈 게 아니다.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근데 맞벌이만의 뭔가 전략들이, 그죠? 차별화된 전략들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줘요. 따로 관리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쉽지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또 팁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통합 관리가 될까요? 이분들. 통합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럼 뭐 솔루션은 통합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럴 때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이럴 때 중재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를 만나면은 생각이 다를 때 각각 상담하는 것보다는 일단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그런 툴을 제공하면서 그 툴을 채우는 작업들을 하다 그렇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자체만 해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또 예산도 합해질 거고 이걸 통해서 실질도 한번 증가해 볼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 돈을 주고 하세요. 네, 되도록이면 돈을 창고에 주고. 가서 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뭐 창구에서도 물론 잘 상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당신 두 부부에 대한 미래보다는 당신 두 맞벌이에 대한 소득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예, 그래서 조금 두 분 예산을 좀 같이 작성하는 작업들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외주를 줘라. 예, 저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고에서는 예, 중요한 이야기를 못 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그 KTX 타러 버스 타러 가서 그 티켓 발매하는 그 창고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그게 창고하고는 절대 중요한 이야기를 못 해요. 그죠? 당장에 급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참 돈을 잘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못 모으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모으시는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못 모으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각자 따로 놀고 잘 모으시는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맞벌이 부부 속에서. 예. 첫째는 그 맞벌이 부부의 그 이제 두 사람의 그 가정, 그 가정의 인생, 그 가정의 재무 목표가 뚜렷해요. 그렇죠. 예, 이게 재무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뜻을 합했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소위 말하면 공동체가 되는 그렇죠. 거죠.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통합이 되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사랑을 하냐, 못하냐는 돈을, 그 한 손은 상대방의 손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은 뒤로 돌려서 내 지갑을 쥐고 있다면,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랑하지 않고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때는 이게 가족이 아니라 이 상태를 동거인이라 그래요. 자, 예. 동거인.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가족이라 하지 않고 하숙집이라 그래요. 그죠? 그렇구나. 이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훨씬 이제 그렇지 못한 이렇게 따로 노는 그죠? 사람하고 아무래도 다르죠. 자,
맞벌이 하시는데 돈이 안 모인다. 그리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빨리 날 잡으시고 상담하셔야 돼요. 꼰대한테 뭉치한테 오세요. 네. 우리 노골적으로 그분들은 장사 좀 해보자.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갭이 더 벌어지고 구멍이 더 커져요. 그럼요. 예, 그래서 초기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틀을 같이 잡으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작업들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간 뭔가 우리 사실 맞벌이를 떠나서 우리 한국과 외국이 다른 것은 한국은 어떤 전문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예, 취약하고 어떤 서비스 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예, 그런데 선진국과 이제 그 점이 훨씬 다른데 요즘은 우리가 늘 방송을 하지만 또 듣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어떤 금융 상품들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것들을 그 상품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는 것도 굉장한 집중과 긴장이 필요하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내 일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일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가 우리가 조금 민망한 측면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강사하니까 우리 꼭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 담당자를 정해야 돼요. 예, 내 담당자를 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나가야만 그나마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것들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네, 뭐 좀 추가적으로 좀 고민되시는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